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인서입니다. 감정 아로마의 원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생각의 패턴, 감정의 패턴이라는 바로 그 패턴을 만들어내는 키, 주요 열쇠를 시냅스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조지프 루드의 책 한 구절부터 시작할 거예요. 뇌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뉴런들 사이의 시냅스 전달과 과거의 시냅스들을 거쳐간 암호화된 정보의 소환을 통해 수행된다. 뭔가 패턴을 만드는데 이 시냅스가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걸 이 문장에서 우리는 일단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지프 루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시냅스의 연결이 달라지면은요, 우리가 완전히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대요. 이 말은 지금 내가 나일 수 있는 거는 자극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자극에 반응을 하는 이 시냅스의 전달 패턴, 연결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시냅스, 이렇게 정형화된 시냅스 연결의 패턴이요. 변화한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무언가 학습과 기억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뇌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과도 연결이 돼요. 결국 패턴을 형성한다는 것 혹은 패턴을 바꾼다는 건 시냅스의 연결을 만든다는 것, 시냅스의 연결을 변화시킨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신경 가소성이라고도 해요. 시냅스의 연결이나 패턴, 그 강도, 이런 것들이 변화하면서 신경 가소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신경 가소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요. 기능적 가소성과 구조적 가소성이에요. 기능적 가소성은요, 시냅스의 연결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것.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의 생각의 패턴이나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그 패턴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동시에 점화되는 신경세포 집단이 변하는 거예요. A라는 자극이 들어왔을 때 평소에는 내 뇌 안에서 B라는 뉴런과 C라는 뉴런이 동시에 불이 딱 켜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계기에서인지 A라는 자극이 들어왔는데 내 뇌에서 평소와는 다르게요. B라는 뉴런과 F라는 뉴런이 동시에 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하던 그 반응의 패턴이 나타나지 않고 전혀 새로운 반응이 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구조적 가소성이라는 거는요, 뭔가 더 만들어지거나 없어지는 거를 말해요. 새로운 신경섬유 가지나 시냅스가 형성되는 것도 구조적 가소성에 포함이 되고요. 또 신경세포가 예전에는 한번 죽으면 다시는 안 만들어진다는 게 정설이었는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신경세포도 새로 만들어지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들어지는 속도나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게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나? 이 정도인 게 문제인 거죠. 어쨌든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신경 가소성이 생기는 부분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거는 잘 살아있던 신경세포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죽으면서 그 부분의 기능이 더 이상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떤 신경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 이건 좀 안 좋은 의미에서의 신경 가소성이 되겠죠.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구조적 가소성에 포함이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네, 여기에 시냅스가 나와 있어요. 지금 요 주황색의
이 아이의 정체가 바로 뉴런 신경세포죠. 그래서 앞에 있는 신경세포가 뒤에 있는 신경세포에게 전달을 해줄 게 있어요. 그럴 때 신경세포 중에 전달하는 방식이 이 앞에 있는 신경세포가 손을 뻗어서 뒤에 있는 신경세포의 손을 딱 잡아서 접촉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요. 얘네들은 지금 살짝 떨어져 있죠. 손을 잡을랑 말랑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요. 이 시냅스를 좀 더 확대해보면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손을 안 잡은 상태죠. 손을 안 잡은 상태에서 뭔가를 이렇게 뒤에 있는 뉴런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쏟아주는 거예요. 공을 던져주듯이 이렇게 뭔가 알갱이를 여기로 전달을 해주죠. 이거 받아? 이러고 전달을 해주는데 바로 이 전달하는 이 공간. 이 부분이 시냅스인 거고요. 여기서 이 앞에 있는 뉴런이 뒤에 있는 뉴런에 전달해 주는 어떻게 보면 편지라고 해야 될까요? 메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여기에 이제 메시지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바로 이 편지 같은 것들이 신경 전달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배울 게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인 거거든요. 그런데 먼저 신경 가소성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로 들어갈게요. 경험과 학습이라는 게 신경 가소성, 우리의 생각의 패턴, 감정의 패턴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경험과 학습이라는 거는 기존의 시냅스 연결의 강도의 변화를 초래를 해요. 신경 가소성을 만든다는 거죠. 시냅스를 더 강하게 연결을 시키거나 강하게 연결되어 있던 시냅스를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그 연결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냅스를 창조하기도 해요.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던 뉴런과 뉴런들을 연결하게 된다는 말이 되겠죠. 시냅스를 장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것, 기존에 연결이 되어 있던 거를 더 강하게 연결시키는 그런 작용이 될 수도 있고요. 전에는 연결이 안 돼 있던 애들인데 새롭게 연결을 해서 그걸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시냅스를 장기적으로 강화시킨다는 거는요. 우리가 학습을 하고 무언가를 기억하는, 그래서 그걸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는 방식의 신경적인 기초가 돼요. 지금 다시 시냅스가 나왔죠. 이게 앞에 있는 뉴런의 손이고 뒤에 있는 뉴런의 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뉴런이 자 받아, 여기 너한테 전달해 줄 게 있어 하면은 뒤에 있는 뉴런이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받기 위해서 손을 쑥 내밀어요. 지금 이 막대기 같은 게 그 손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요. 이거는 일단 기본 상태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상태로 한 이 알갱이 4개 정도를 받는 손이, 그래 알갱이 4개니까 손도 4개 필요하지, 이렇게 4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어서 얘네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본 상태를 가지고 오는 자극이요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번, 3번, 뭐 100번, 1000번 이거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오네. 도대체 언제까지 들어오는 거야?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 상태를 우리가 장기 학습이나 뭔가 장기적인 경험을 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쪽 그림,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서 달라진 게 뭐가 있죠? 이 지금 신경 전달 물질, 이 까만색 알갱이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받아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그 메시지들을 왕창 더 많이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요, 강조하고 싶으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죠. 그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를 이렇게 동시에 투하를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알았어, 내가 그 말 다 제대로 알아들을게 하면서 손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서 손을 만들어낸 거를 위로 올려가지고 이 손들이 어때요? 손의 숫자도 더 많아졌죠. 이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리셉터, 수용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용체들이 더 많아지니까 여기서 많이 보내는 만큼 딴 데로 흘리지 않고 다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이, 더 센 강도로 신호를 전달하는데 그걸 다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신호 전달이 어떻게 돼요? 더 강력하게, 더 세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패턴, 감정의 패턴이 아주 강력하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장기적인 학습이나 경험이 아니라 단 한 번의 학습이나 경험으로도 이 기본 상태에서 오른쪽의 상태로 올 수가 있어요. 어떤 경험이나 어떤 자극일 때 바로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 수 있는 걸까요? 아주 강력한 경험일 때요. 아주 강력한 경험이라고 하면은 뭔가 강렬한 감정의 경험을 동반하는 상태에서 내가 경험하는 거, 학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그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 LTP는 장기적인 강화라는 거를 영어로 표현한 약자거든요. 어떤 경험이나 학습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그 자극의 강도가 아주 세요. 그래서 장기적인 강화가 일어나는 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냐면은 먼저 활동 전이가 발생해요. 여기서 야 신호 받아 하고서 얘가 딱 받았죠. 그러면은 전원 온 버튼이 눌러지면서 전기가 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쾅 들어가는 게 바로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는 거고요. 전기가 그러면 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흐르겠죠. 위에서 아래쪽으로 흐르면은 이 전기 신호를 받은 밑에 쪽에 있는 뉴런에서요. 뉴트로핀이라는 게 분비가 돼요. 이 뉴트로핀이라는 거는 신경 성장 인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경세포를 뭔가 자라게 하는 그런 인자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를 자라게 하는 물질이 여기 뒤에서 분비가 돼서 얘가 시냅스를 통해서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 앞에 있는 뉴런으로 가요. 그래서 앞에 있는 뉴런으로 이 뉴트로핀이 쏙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뉴트로핀이 이제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경 성장 인자니까 얘 앞에 있는 뉴런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많은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을 분비해낼 수 있게 만들면서 이 새롭게 만들어진 연결을 성장시키고 더 강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 연결 패턴을 만들거나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몇 가지로 우리가 추려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먼저 연결이 되어 있었던 어떤 형태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학습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각자의 경험, 각자의 학습, 각자의 인생에 따라서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그런 뉴런들의 연결 패턴들이 형성이 되었겠죠. 그게 바로 과거의 연결 형태예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연결 형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패턴, 감정의 패턴이 작동을 하죠. 그리고 그 연결의 형태가 얼마나 강력하게 묶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신경 가소성이 발휘되어서 새로운 연결로 변화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게 힘든가 그런 것도 좌지우지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양상이에요. 이거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분비가 되는가 아니면 어떤 이상한 자극에 의해서 너무 많이 분비가 되나? 아니면 이걸 분비를 했는데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게 뭔가 방해하는 게 있나? 이런 것들의 작용에 의해서 신경 연결 패턴이 변화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것, 어떤 새로운 학습이나 경험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단 한 번의 학습이나 경험이어도 어떤 강렬한 감정을 동반한 아주 센 강도로 나에게 자극이 들어오는가? 이것도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되는 거고요. 또 신경세포가 어떤 이유로 어떤 계기로 얼마나 손상이 되었는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죠. 먼저 과거의 연결 패턴을 보면요. 이 과거에 그 신경세포 뉴런과 뉴런 사이 연결들 그 시냅스의 패턴이 생기는 걸 후생 유전학적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해요. 유전자는 너가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좀 재밌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한 이 책, 이런 제목을 가진 책에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요.
자살한 사람들의 뇌를 조사한 연구가 있었대요. 근데 보니까 자살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쭉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뇌를 보니까 해마에 콜티졸 수용체가 있는데 그 콜티졸 수용체에 있는 DNA의 메틸화라는 그런 변형이 더 높게 나타났대요. 콜티졸은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나 도주 반응을 유발하는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앞에 클래스에서도 이 콜티졸이 자주 등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다음 클래스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 그 호르몬 파트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게 될 바로 그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 콜티졸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체의 DNA에 뭔가 변형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DNA 메틸화라는 거는 어떤 변형을 말하는 거냐면요. 이 콜티졸 수용체의 기능을 꺼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이 콜티졸 수용체가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온 상태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꺼져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요. DNA 메틸화가 일어나면은. 그러면 콜티졸 수용체가 꺼져버린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몸에서 이제 콜티졸이 어떤 자극에 의해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해마에서 지금 혈액 속을 돌아다니는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콜티졸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감지를 하는 거예요. 이 콜티졸 수용체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 됐어 그만 내보내도 돼 이제 됐어 하면은 그거를 감지하면 해마가 또 뇌로 신호를 보내서 콜티졸을 더 이상 분비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콜티졸이 적당히 분비되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그 분비를 멈출 수 있게 조절하는 작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고장이 나서 자꾸만 그 감지기가 꺼져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스트레스, 어떤 자극이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뇌를 통해서 들어와서 콜티졸이 분비되기 시작했는데 해마에 있는 이 감지기가 꺼져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몸속에서는 콜티졸이 완전히 뿜뿜뿜 분비돼 혈액 속에서 넘쳐날 것 같은데도 해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감지기가 꺼져 있으니까. 그럼 뇌에서는 왜 아무 말이 없지? 더 보내? 더 보내? 그러면서 계속해서 콜티졸을 분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스트레스 상황이 지나갔어요. 다시 평온한 상태가 되었는데도 내 몸은 뭐야 계속 내보내? 알았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콜티졸을 내보내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특별히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 몸은 계속해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상태일 때 가지게 되는 그 싸울 거야? 도망갈 거야? 이런 전투태세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계속 긴장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의 어떤 학대나 트라우마의 경험 속에서 이 꺼져버린 스위치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 감지기 때문에 콜티졸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계속 높은 상태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불안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상처에도 남들은 그냥 뭐 별거 있나 하고서 지나갈 게 커다란 트라우마가 된다거나 이렇게 정신적인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를 이 연구에서 밝혀준 거였어요. 이 부분을 시냅스 연결과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해마에서 뇌의 다른 부분으로 콜티졸을 분비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니까 시상하부겠죠. 시상하부로 신호를 보내야겠죠. 여기에 콜티졸 농도가 얼만큼 감지가 되니까 이제 그만 됐어?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그 시냅스 연결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 해마에 있는 감지기가 꺼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해마에서 시상압으로 그 신호를 보내는 그 뉴런과 뉴런 사이에 연결도 작동을 안 하게 되겠죠. 아니면 작동이 약해지겠죠. 시냅스의 연결이 약화되는 거죠. 네, 그렇게 연결을 해본다면은 시냅스 연결 패턴에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감정의 변화까지 가지고 오는지, 그런 패턴을 만들어내는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거에 연결된 패턴들은요, 사실 우리가 명료하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맨날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기분이 우울하고,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슬프고, 왜 이렇게 예민하고, 왜 이런 거지? 알 수 없는 나의 상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무언가 내 시냅스 안에서 만들어진 패턴이 있는데, 그거를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일 때요. 그럴 때는 그걸 알아채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명상이라던가 심리 상담이라던가 아로마 인사이트 카드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패턴을 찾아내는 게 가장 첫 번째 과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이번 클래스의 주인공, 본격적인 내용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전원 스위치로 본다면 하나는 그 기능을 켜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하나는 그 기능을 끄는 역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달 물질이 도달하는 그 부위, 작용 부위에 전원을 켜는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세로토닌, 도파민, 글루탐산,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에피네프린은요, 에피네프린과 같은 거라고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에피네프린이 따로 나와 있는 거는 얘는 특별히 부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라서 노르에피네프린이랑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혼자 외롭게 있는 아이가 있죠. 가바. 네,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이 스위치를 켜는 이 전달 물질들이 너무 균형을 잃고서 과도하게 항진이 돼서 활동을 할 때 이 가바가 나와가지고 야,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